초뷰카 시대의 지속가능성의 리더십 5강 진성 리더십의 심화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션에서 진성 리더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정신모형 1이라고 하는 지도하고 정신모형 2라고 하는 지도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신모형 1이 틀어주는 그 영화하고 정신모형 2가 틀어주는 영화가 진짜 세련되고 쌈박하게 그런 영화들이 틀어주면 현실이 그렇게 아름답고 세련되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세련되고 아름답게 구성되는 현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실제로 그와 같은 현실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성 리더로서의 여행을 시작하면 옛날에 이 진성 리더십을 공부하기 전에 만들어졌던 약간 잘못된 정신모형이라는 지도를 걷어내고 진짜 멋진 영화를 틀어주는 영사기의 지도로 바꿔 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신모형이란 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용을 해서 정신모형 2라고 하는 지도도 새롭게 만들어내고 정신모형 1이라고 하는 지도도 잘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신모형이라고 하는 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 과학자가 세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론을 만드는 방식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정신모형 지도를 채워넣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일이 아마 그럴 거라고요. 과학자처럼 이렇게 하면 세상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가정이 있겠죠. 일단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한번 이렇게 해보면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가정이 생긴다면 일단 가정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단계가 있고, 일단 가정을 세워졌으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가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B라는 방법으로 살았는데 A라는 방법으로 살면 세상이 훨씬 편해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검증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그와 같은 가정에 맞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고, 회사를 다닐 때도 한번 검증을 해보고, 그리고 가족 속에서도 한번 검증을 해보고, 생활의 모든 장면 속에서 이 가정이 맞는지를 이렇게 검증을 해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증하는 과정을 통과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옛날에 살았던 방식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체험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검증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검증을 죽을 때까지 하진 않거든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검증을 멈추는 순간이 있는데, 내가 99번까지 검증을 했는데 결과가 다 똑같았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100번째 검증을 하지는 않거든요. 해봤자 똑같은 결과가 초래가 될 거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믿는지 그게 틀리는지 맞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100번의 검증을 하지 않을 때는 이걸 해봐도 분명히 맞다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생긴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사람들은 더 이상 검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만들고 검증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상태가 만들어지고, 일단 믿음이 생기면 그게 세상을 보는 일종의 선글라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정에 대해서 검증이 끝나서 믿음에 대한 형태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가정들이 검증이 돼서 여러분들의 정신모형이라고 하는 지도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지 않고 그냥 나이브 사이언티스트가 돼가지고 우리 머릿속에서는 세상을 보는 나름대로의 믿음의 지도가 생긴 거죠.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한다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론학습, 이원학습, 삼원학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성 리더가 하는 학습은 이론학습은 아니고 이원학습 내지는 삼원학습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가정에 대해서 검증해서 틀린 결과가 나오면 이 가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바꿔가지고 그게 맞는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학습하는 방법을 이론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토익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토익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건 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맞는 답을 찾아내서 토익 점수를 높이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학습을 하는 걸 우리가 이론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이라든지 모든 학생들은 다 이론학습, 문제를 틀리지 않고 자기가 외운 것들을 그대로 쏟아내는지, 그래서 점수를 높일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점수가 사실상 높아졌다고 이 친구들의 지식이 높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점수만 높아졌을 뿐이지. 그래서 자기가 점수를 높이는 전략들을 택해가지고 점수를 높이긴 하지만 자기가 더 학습 역량이 늘어나거나 공부가 더 잘 돼 있는, 더 높은 상태로 돼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는 학습, 이와 같은 학습을 이론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원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가정에 기반해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면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만들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상태가 안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실패의 결과가 있다는 건 가정 자체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 실패에 대한 결과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틀린 가정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가정 자체를 고치는 학습을 한다면 그걸 우리가 이원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학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실패하지 않으면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기반해가지고 행동을 해봤더니 작동이 안 됐어 라고 하는 실패의 결과가 있고, 그 실패에 대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가정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가정을 바꿔보자 해가지고 바꾸는 학습으로 나간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원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성 리더가 학습하는 건 이와 같은 이원학습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신무형 1이라고 하는 과거에서 현재를 이어주는 그 지도에 대한 학습을 업데이트하는 거는 다 이원학습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옛날에 만들어졌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새로 바뀐 세상을 해봤더니 운전에 실수가 생기고 길을 못 찾아갔다, 그렇게 하는 실패에 대한 경험을 한다면 그 실패에 대한 경험을 피드백을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에 그 잘못된 지도를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부분의 가정을 고쳐나가는 학습을 우리가 이원학습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절대로 이원학습이라는 걸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또 실패를 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계속한다면 이원학습을 또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하는 실수에 대한 정보를 피드백 받아서 그 실수를 만들어 놓게 된 그 가정 자체를 고쳐서 새로운 가정으로 장착을 하는,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학습을 하고 있다면 이원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성 리더는 정신무형 1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할 때는 이원학습으로 하지만 정신무형 2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때는 삼원학습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삼원학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신모형 1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길에 대해서 연결시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점하고 현재의 점이 연결된 거고, 정신모형 2라고 하는 건 미래의 마지막 목적지하고 지금 현재하고 연결돼 있어서 정신모형 1하고 2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가 점으로 연결돼 있어서 완벽한 비전을 획득하는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신무형 1이 완벽하게 업데이트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신무형 2가 극성을 유지를 해가면서 나침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한다고 할 경우에, 정신무형 2는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존재 이유에 대해서 증명해주는 목적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그걸 실현하는 것들이 정신무형 2라고 하는 지도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 160cm의 키에 해당되는 정신모형 1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향후 20년 후에는 180cm로 이렇게 장대하게 커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게 정신모형 2라고 한다면, 그 둘 사이 갭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들에 대한 체험을 전달을 해주는 게 삼원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삼원학습이라는 건 내가 지금 160cm라고 한다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180cm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자기 나름의 구체적으로 성장한 모습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고, 그 20cm의 갭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징검다리로 만들어가면서 실제로 갭을 줄여가면서 본인한테 성장 체험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에 의해서 정신모형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세상이 맞다고 생각할 정도로 믿음의 근력을 확보해주게 만들어주는 상태, 이와 같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학습을 우리가 삼원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비전만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믿음의 근력이 형성되지 않아 있으면 정신모형으로 작동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상상만 할 뿐이지. 정신모형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자기가 어떻게 된 모습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그 모습하고 현재 모습 사이에서 갭을 파악하고 그 갭을 줄여나가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함에 의해서 갭이 줄여나가는 체험을 본인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 체험을 통해서 성공하는 체험을 통해서 정신모형 2라고 하는 지도 자체가 맞다, 정말 믿을만하다 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근력을 확보해 주는 걸 우리가 삼원학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신모형2라고 하는 지도가 믿음의 지도로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긍정심리 자본이라고 하는 걸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걸 꺼내서 써야 미래에서 현재까지 연결시켜주는 제대로 된 진짜 멋진 정신모형2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심리 자본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긍정적 낙관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하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긍정적 낙관은 어떤 때 작용을 하냐면 내가 미래에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했을 거야. 지금 나는 160cm밖에 안 되지만 미래에는 내가 200cm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하는 미래에 대한 생생한 모습을 그려줄 뿐만 아니라 그거에만 도취되어 있지 않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160밖에 안 돼 라고 하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상태가 만들어져야 긍정적 낙관이라는 잔고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냥 믿음만 있고 현재 진흙탕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무시해버린다면 그냥 맹목적으로 희망만 가지고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관만 하면 그냥 비관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낙관이라는 건 미래에 도달할 상황을 플러스 극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마이너스 극으로 생각을 해서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 사이에서 전기가 막 이렇게 만들어져서 생기는 낙관을 긍정적 낙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긍정적인 낙관이 있어야 미래에 대한 정확한 가정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졌을 때 이 가정을 실제로 이제 검증을 해서 믿음으로 바꿔야 지도로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쉬운 상황 속에서 그걸 매일 검증을 하면 검증 하나만 하잖아요. 아까 우리 진성 리더십에서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처럼 어려울 때 그 가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실제로 검증을 해봐야 진짜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가정대로 살아보면 훨씬 나은 체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으려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데, 그냥 쉬운 상황 속에서만 검증을 하고 어려운 상황은 다 회피를 하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믿음의 상황까지 만들어 나가는 검증을 못하고 중간에 하다가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이 형성되면 자기가 세상에 대한 나침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길을 잃어도 언제든지 기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 자신감을 일종의 효능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같은 효능감도 일종의 회복 탄력성이 충분히 검증이 돼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딱 만들어져야 효능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효능감이 생길 정도의 믿음이 형성이 되면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선한 믿음이면 세상을 선한 그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고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희망이 생길 텐데, 이게 믿음 자체가 그냥 세속적인 믿음으로 검증된 걸 가지고 하면 세속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다 보니까 자기 외연이 확대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박스 속에 갇혀서 사는 그런 형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확장되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희망의 잔고가 점점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정신모형2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 도달하는 자기 존재 목적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가치 같은 긍정심리 자본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을 만들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믿음을 만들고 한다면 결국은 self-fulfilling prophecy처럼 자기완성적 예언처럼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성 리더로서 정신모형 2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신모형 2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서 미래까지 이르는 그 길에 대한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지도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여러분들의 구성원들 마음속에서도 그 지도가 받아들여져서 그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다면 바로 임재라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뿌리가 내려졌다면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회사에 오지 않아도 구성원들은 그 마음속에 정신모형 2라고 하는 지도에 따라서 의사결정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리더가 그 자리에 없어도 세상은 그냥 돌아가고 그 세상이 만들어지는 방식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상태가 만들어진 상태를 우리가 임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재라고 하는 이야기는 리더가 가지고 있는 멘탈 모델 2라고 하는 그 지도가 구성원들 마음속에도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장착이 돼 있어서 리더가 여러분 눈에 없어도 사람들은 그 멘탈 모델에서 제시한 그 길대로 일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소통을 하고 성과를 내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태가 된다면 그게 바로 임재의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재의 상태가 만들어지면 리더가 이렇게 없어도 그 회사는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임재의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의 리더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들은 리더가 어느 날 이렇게 출장을 가서 회사에 안 나오면 구성원들이 어린이날이 왔다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놀고 신나고 막 이렇게 하는 상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실패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모형 2라고 하는 그 상태를 만들어서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말하고 구성함에 의해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 주변에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구성원들하고 같이 마음속에 그 정신모형 2라고 하는 지도를 같이 닷을 내린 상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굳이 그 장면에 없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은 그 지도에 따라서 여행을 계속하고 그렇게 하면서 미래에 대한 변화를 협업을 통해 가지고 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라든지 회의를 해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관리 비용이 제로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더가 꼭 있어야 작동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관리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회계장부에 반영이 안 될 뿐이지 이게 오히려 많아져가지고 극자도산하는 회사가 생길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임재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시키고 감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것들에 대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협업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관리 비용 제로인 상태,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회사의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